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검찰총장 아직 공석이죠. 그런데 검찰 더욱 바빠졌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해결해야 할 고소 고발건이 여러 건인데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박찬신 전주교구 원로 신부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이에 대한 보수와 진보 법조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세도 여전히 어지럽지만요. 국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호도를 둘러싼 한중일 삼국지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년을 끌어온 이란의 핵협상 타결이 됐죠. 북핵 문제 해결될 수 있을지,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짚어보고요. 자, 이렇게 복잡한데 오늘 밤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온 세상이 하얀 눈 속에 잠시라도 조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눈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겠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박찬신 신부에 대한 검찰 고발 타당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박찬신 신부에 대한 검찰 고발 타당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보내주신 문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까칠한 뉴스를 읽다 그러는가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네. 네, 오늘도 까칠할 겁니다. 네. 목이 메인다는 분들 아직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왜 이렇게 임명을 안 하는가. 네. 목이 메일 것 같은데 이번에 대해서 청와대가 곧 임명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영표 후보자에 대해서 곧 임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국회 청문 보고서 등이 계류 중인데 국회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 비서실장은요.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반 식당이 아니라 유흥업소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그 문제는 본인이 해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확인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민주당은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영표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국정 공백을 빨리 메워야 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윤리상의 문제 이것도 상당히 또 일리는 있고요. 네. 항상 딜레마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보 관련 대국민 교육 사업 실태에 대해서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3건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처리됐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안보 관련 대국민 교육 사업 실태라는 겁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와 같은 국가기관이 안보 교육을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정치
정치 개입이다 이런 의혹을 야권이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채택된 겁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이 대국민 교육사업의 정치 중립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새누리당과 논의 끝에 안보 관련 교육에 대해서 한정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들 안건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요. 국회법상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국회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네. 된다고요? 네. 3개월 내에 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이번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발언 문제 짚어보죠. 여전히 여야 간의 설전이 이어졌죠? 네, 어제 오늘 설전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에서 나온 연평도 관련 발언, 여기에 대한 또 대통령과 총리의 잇따른 강경 발언으로 전국이 더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새누리당에서 가장 목소리 큰 분이 계시죠?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재단이 정치단체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면서 신앙 뒤에 숨어서 친북 반미 이념을 갖고 종교의 제대 뒤에 숨어서 반정부 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격에 나섰는데요. 어제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그 대통령 말씀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일부 사제에게 허물을 씌우는 것으로 결코 지난 대선의 불법 개입자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시국 미사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서 굴복하지 않겠다, 용인하지 않겠다,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고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결코 자시할 수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제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박창신 원로 신부에 대해서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 신부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박 신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부가 교회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검찰청에 이제 불려갈 처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또 네. 국가보안법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2라운드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법률가들 연결해서 좀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요즘 좀 바빠요. 네. 네. 오늘 또 공동 기자회견문을 냈죠. 그렇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냈고요. 발표는 송호창 의원이 단독으로 했습니다. 두 의원은요. 정부 여당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기는커녕 이석기 의원 수사를 빌미로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다면서 국회 발언 때에선 야당 의원까지 김일성주의자로 내모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면서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특검 문제 민주당이 요구한 거죠? 새누리당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포함해서 야권 전체가 지금 연석회의까지 열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새누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도입 그리고 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른바 4인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던 민주당 제안을 검토하자고 모인 건데요.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 대부분이 특검 수용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당장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특검은 정쟁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인 만큼 함부로 받을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우여 대표는요. 내일 다시 중진 원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생각이라고 하지만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수용 불가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 대표가 원래 3, 4일 내에 김한길 대표 만난 다음에 답변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답변 시기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빨라진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게 더 빨라지겠네요. 네. 네. 황우여 대표가 김한길 대표와 만나갖고 이야기해서 좋은 결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만나는 데 의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 내에서 좀 위상이 아주 확고하진 않은가 봐요. 황우여 대표는 그 소위 말하는 매파는 아니고 좀 대화를 중시하는 예, 그런 의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어린이 학대 문제 좀 들어보죠.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가 적발되면은 그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명단이 이제 공개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가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안 개정안이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다음 달 5일부터 아동 허위 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가 운영 정지 혹은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그리고 아동 학대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요.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 보육 포털 등에 공표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특별 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 비용과 급식 현황 그리고 CCTV 설치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공개를 통해서 학대 문제가 조금이라도 좀 해소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5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영 캐스터. 네, 저녁 시간이 찾아오니 역시나 도로가 복잡합니다. 도심에서는 종로가 신설동에서 동묘 앞까지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종로 1가에서 2가 다시 3가를 지나 신설동 로터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통해서 여의도 쪽 가는 길 신월 라디오목에서 여의 2교까지 밀리고요. 인천 쪽으로는 국회 앞에서 경인 2번째 지하차도까지 속도가 내려갑니다. 전 구간 빗길인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도하에서 서인천까지 신월 일대로 밀리고요. 나란한 제2경인고속도로도 안양 쪽으로 남동에서 서창분기점까지 3km 구간 답답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10년을 끌어온 이란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는 이란 핵협상을 타결시킨 데 이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해서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교훈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년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무려 이란의 핵협상. 일단 그렇습니다. 잠정 타결됐지만 뭔가 해결의 실마리는 찾은 건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국과 독일 이런 6개 국가와 이란이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란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가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능력을 일단은 저지시키는 네.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은 우선은 이제 그 핵협상의 이번 결과가 6개월 정도의 그 이란 핵 문제의 어떤 그런 그 정지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6개월이라도 이렇게 이란의 핵 개발을 정지시키는 그 자체만도 네.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마 출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물론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란 핵 문제는 한숨을 돌렸다. 문제를 푸는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 이런 점에서 네.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 봅니다. 네, 확실한 방향을 잡았다. 확실한 네네. 방향을 잡는데 물론 협상 대상국인 이란도 이제 일조를 했으니까 타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경제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가 보죠. 역시 이제 이란도 오랫동안 지금 그 유엔의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 상당한 그 어려움에 그 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원유 수출이 거의 어려워졌고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어려워지는 네. 이런 환경에서 이란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란은 북한과 다르게 아직은 핵 개발의 그 수준이랄지 진전 내용이 그다지 진전이 많이 된 국가는 아닙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의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핵 보유국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란은
상당히 초보적 단계에서의 실험까지는 가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이란도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핵 능력을 확장시키는 그 과정에 돌입했을 경우에 네. 국제사회 제재가 장기화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워낙 컸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 봅니다. 예.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커넥션 항상 네네.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과 북한이 핵 커넥션 또는 미사일 커넥션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국제사회가 주목을 했던 부분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면 네.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네. 고립감을 또 갖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또 북한이 적극적으로 육자회담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명분으로도 이란 핵 문제 해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북한이 나오지 않고는 이제는 뭐 북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또 인식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네. 북핵 문제에도 많은 부분 영향을 주는 네.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번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당연히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을 알고 있겠죠. 물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도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북한이 이야기한 바로는 지금 이제 그 이란 핵 문제의 이런 해결 과정과 북한은 무관하다는 투로 그런 투의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현재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네, 무관하다는 투로 북한의 입장을 보인다면은 그것이 네네. 아무래도 이란과는 달리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죠. NPT. 네네네. NPT 체제 밖에 있지 않습니까? 93년이었던가요? 북한이 탈퇴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탈퇴와 가입을 또 반복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란 같은 경우는 NPT 체제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원자력기구 사찰단에 이제 사찰도 이제 받는 이런 형식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예, 북한은 이제 NPT 체제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제사회와의 북한의 어떤 협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운 그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건 또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 경제적인 이득을 받는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네네. 핵 협상을 타결지었는데 북한도 이런 식의 비슷한 현실 적용이 가능할까요?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결국엔 북한도 이란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북미 관계 정상화랄지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북한으로서는 또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란 이번의 결과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그 사례가 될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북핵 문제를 푸는 접근법은 상당히 다차원적인 그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렵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존 케리 미 네네. 국무장관도 그런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이란과 북한은 많은 면에서 다르다. 네. 네네네. 그럼 미국도 이란과는 다르게 북한을 접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북미 간에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상호 불신이 오랫동안 지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도 접근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이제 중동에서의 그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석유 문제랄지 또는 이스라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북한이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란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북핵 문제에는 접근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회담 있지 않습니까? 육자회담 네네네. 당사국 수석 대표들의 접촉이 굉장히 활발한데 네네네. 회담 재개 가능성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당장 육자회담이 올해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자 양자 접촉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상호 간에 자신들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또 코앞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네. 지금 뭐 올해 안에 육자담 재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오히려 내년 초 육자담 재개를 위해서 지금의 어떤 동력들을 확보해가는 그런 노력들을 국제사회가 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여기에 점진적인 호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의 중간자 역할로서는 핵심입니까? 역시 중국의 역할은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북한과 미국을 잇는 어떤 메신저 역할을 중국이 한다라고 봤을 때도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미 중 간의 협조 체제 그리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 압박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의 어떤 지금의 육자담 재개를 위한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상호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국이 최근에 육자회담 재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에는 네네.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사전 조치를 빼고 일단 회담부터 네네. 하자 이런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역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동의하느냐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미국은 상당히 거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인데요. 역시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도 반발적 양보를 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역시 반발적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그 육자회담 재개의 어떤 동력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유연성을 갖고 그 접근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노력들이 북한도 그렇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같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항상 보면은 북한이 뭔가 잘 안 되면은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 같은 걸 했는데 혹시 네네. 육자회담이 재개가 안 될 경우에 4차 핵실험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4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역시 지금 국면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 후폭풍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 또 지금 그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미국과의 어떤 그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라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네. 국제회담 참가국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북한을 견인해내는 그런 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데 한미일 네네. 또는 중국 여러 가지 네네. 섞여 있는 나라들이 육자회담을 위해서 한국의 역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역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미 동맹, 한중 협력 이 구도를 잘 활용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핵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yes or no는 박찬신 신부에 대한 검찰 고발 타당합니까? 있는데요.
4075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노입니다. 대체 뭘 조사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2696님은 박신부님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정치적 발언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들로 인해서 신도들에게 야기될 혼란은 전혀 고려치 않는 사람을 과연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정면승부 2라운드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박찬신 신부에 대한 검찰 고발 타당합니까인데요. 0030님은 예스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은 국민임을 포기하는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9992님은 노입니다. 무엇보다 언론이 중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습니다. 검찰 수사는 잘못된 일인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네, yes or no 여러분의 의견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에 yes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권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라운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신부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박찬신 전주교구 원로 신부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와 종교인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보수와 진보 쪽의 법조인들의 의견이 어떤지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정신의 이재교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가 항상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국미사 아니겠습니까? 예. 박창신 신부의 발언,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매우 부적절하지요. 지금 바로 얼마 전에 3년 전에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해서 우리 사병,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 그리고 좀 많은 그 사람을 살상한 그런 사건에 그 북한의 도발을 옹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서 객관적으로 봐도 느닷없이 포탄을 쏘는 그런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는 일이죠. 네. 더욱이나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당연히 할 것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네. 그 사람 그분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참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신부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과 구모, 동조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예, 글쎄요. 이제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인 건 틀림없는데 이제 이게 과연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또 나아가서 위반이라 한들 이걸 굳이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찬양 고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찬양 고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부적절하고 매우 잘못된 건 틀림없지만 네. 뭐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것이냐 그 점이 좀 의문이 있고 예. 두 번째로 이런 거는 이제 비판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의견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거를 이제 그 사법 처리, 처벌로 범죄로 처벌하여서 하는 것은 오히려 네. 탄압받는 뭐 그런 인상만 줄 뿐이고. 예. 어차피 엄벌 될 것도 아니거든요. 뭐 집행유예 이렇게 받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탄압받는 모습만 보여주고.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이 신도들, 국민들, 그다음에 사제단, 이 천주교 내부에서의 비판을 통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 터무니없는 인식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네. 저는 처리 자체는 반대합니다. 네. 이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처벌되긴 좀 어렵다. 네. 처벌 안 하는 게 맞고요. 예, 뭐 되기도 어렵고, 예. 되기도 어렵고 안 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예. 종교인에 대해서 사법 처리, 종교인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종교인이라고 해서 일반 보통 사람과 달리 기준을 달리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박창신 신부 이분의 말씀이 이 발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했어도 전 동일한 잣대거든요. 네. 처벌할 필요가 없고 과연 처벌할 해당되는지도 의문이다는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예. 종교인이다 아니다 차원에서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냐 여부, 그 실질적이냐 아니냐 이런 실질성에서는 분명히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민주화 과정에서 보면은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치 문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종교인의 정치 참여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예, 뭐 그건 천주교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 참여,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에 나선다든가 이런 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종교인이 비판적인 어떤 뭐 의견이나 뭐 아니면 뭐 찬성하는 의견 발표하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용이 문제였던 거지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시국 미사에서 예컨대 뭐 대통령을 부정하는 이런 거는 이건 정치 참여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국민으로서의 어떤 민주적인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뭐 국민들의 다수에 의해서 그 선거 과정에 다소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수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래서 당선이 되고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을 향해서 대통령이 아니다 물러나라 이런 식의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뭐 어떤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했다는 것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요 국가보안법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국가보안법을 놓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를 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국가보안법에 다양한 그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예컨대 뭐 간첩 이제 그 북한 정보원한테 우리 국가 기밀을 넘긴 행위 이제 이른바 간첩이지요. 아니면 이제 무단으로 월북을 해서 거기에 가서 무슨 대한민국을 헐뜯는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 쪽에서 남한 쪽으로 잠입한다든가 이런 행위들도 있고 좀 전에 이제 박찬신 뭐 이제 신부가 좀 혐의가 되고 있다는 찬양 고무 이런 처벌 조항도 있고요. 이런 것을 동일하게 잣대를 놓고 이건 국가보안법
헌법을 전체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할 게 아니고 예. 그중에 저는 아까 이제 찬양 고무 이런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예. 아까 말한 잠입 탈출이라든가 네. 간첩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지요. 처벌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시국미사 발언권과는 별건으로 예. 문화예술단체가 국정원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예. 진보적인 문화예술단체인데 이쪽의 사무실과 단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합통신 혐의인데 회합통신 혐의 이건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합통신이라는 건 이제 회합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접선이라고 하죠. 북한의 공작원이나 이제 요원을 만나서 어떤 뭐 정보를 주고받든 뭐 의논을 하든 이렇게 만나는 거를 얘기하고 통신은 이제 만나진 않고 이제 통신 수단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이런 건데 결국 이제 이것도 이제 단순히 뭐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만나서 뭐 가벼운 뭐 날씨 얘기하고 헤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회합통신이라고 안 하고요. 예. 그건 이제 그 남북교류법 이제 그쪽 신고 대상일 뿐이고. 네. 이 국가보안법에서 그거는 이제 어떤 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거나 뭐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거나 어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접선하고 통신하고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의 대표인 이재교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창신 신부의 발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에 어떤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불통이라든지 국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만을 문제 삼아서 그 전체적인 어떤 취지를 무시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구체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박 신부께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신부님께서도 해명을 하셨지만 그 문제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항상 그 종북이라는 담론을 써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런 의미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 신부께서 검찰에 고발당했어요. 처벌이 가능합니까? 고발이야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벌이 되느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의 경우에는 단순히 북한의 주장을 반복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이로울 것 같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것을 그런 정을 알고 그런 어떤 인식과 어떤 의도 하에 그런 발언을 해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 신부님께서는 정부의 어떤 불통의 어떤 예들을 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시대정신의 대표는 이재교 변호사 연결했는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박 변호사님과 일부 의견이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찬신 신부의 발언 전체적인 면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역시 해석의 어떤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사가 기획했었던 의도라든지 그 미사에서 발표한 기도문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취지 자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미비점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데 교환점을 뒀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발언의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전체적인 그런 맥락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께서는요. 일단 국가보안법 적용 자체는 어렵다라고 지금 박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어떤 체제 하에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을 함부로 부정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들이 선명하게 해명되기보다는 다시 또 다른 의혹들이 또 제기되는 형태로 계속 점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적절한 어떤 모습들, 결단 이런 것들을 못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좀 하셔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는 국정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교인은 법적으로는 어떤 사법처일까요? 이런 데서는 좀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됩니까? 사법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법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거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사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내밀한 어떤 것들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적 생활을 꾸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네.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종교인의 정치적인 발언 또는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교인들도 사실은 정치 참여나 종교적 발언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인들이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비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어떤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또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부분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역대 정권 때마다 보면은 국가보안법이 항상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차례 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제가 알기로는 120명이 넘는 의원들이 폐지를 하자고 서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국제인권기구에서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의 존재 자체가 여러모로 지금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폐지가 안 된다면 상당히 엄격하게 그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런 엄격한 적용보다는 조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폐지하는 논의는 옳지 않다. 국가보안법에 다양한 처벌 조항이 있고 그 가운데 찬양 고무죄 정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찬양 고무 조항 자체도 큰 문제가 있지만 다른 조항에서도 뭐 그런 어떤 문제들은 다 갖고 있고요. 어떤 포괄적인 규정 형태로 돼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들은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런 옥상옥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 규정을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시국 미사 발언건과는 별건으로요.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적인 문화예술단체 사무실과 단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혐의가 이제 회합통신 혐의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회합통신 혐의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한데. 회합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순히 어떤 회합이나 통신을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이제 찬양고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정을 알고 그런 인식과 의도 하에 회합과 통신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그 해당 단체로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압수수색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혐의 사실 중에는 95년도에 일도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회 질서에 어떤 위해를 준다고 보기 좀 어려운 내용까지 좀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박장신 신부에 대한 검찰 고발 타당합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1510님은요. 예스입니다. 박 신부는 현역 병사와 예비역들에게 석고 대조해야 합니다. 정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46명의 해군과 2명의 해병, 민간인 2명, 연평도 주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9934님은 노입니다. 검찰 고발이 그렇게 쉬운 건가요? 국가보안법 위반의 기준이 대체 뭔가요? 종교인의 발언이 아니라 한 국민의 발언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의견 관련해서 yes or no 여러분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네, 잠시 뒤 3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